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자소서 첨삭 오랫동안 했는데요. 여기에 가차없이 디스 하셔도 됩니다. 해서 이제 편안하게 도움 드립니다. 자, 보시면 기존 방식이 아닌, 노트 필기가 아닌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성취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 경험을 하나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학교 후 안서 노트 필기 방식의 장점, 단점 꼼꼼히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꼼꼼히 정리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단점이 뭘까요? 단점. 왜 화이트보드를 썼는지 명확하게 요거에 갇혀 생각에 굳어. 그러니까 이게 단점을 명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정리하는 건 장점이구나. 장점, 또 장점, 장점. 그 장점에 비해서 단점을 써야 되는데, 손이 아프다. 화이트보드 쓰면 손 안 아프나요? 이게 단점이 아닙니다.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노트 많이 쓰면 되니까. 그 단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트 필기하고 노트 필기를. 이렇게 문장도 중복이 되고. 노트 필기에 이런 장점으로 노트 필기를 했었는데, 이런 단점하고 이런 단점이 나한테는 더 부각이 됐다. 나에게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화이트보드로 썼다. 그죠? 그러면 이 장점은 가르치는 것처럼 현장성으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기억에 남고, 그러면서 이거는 오래 보관은 또 못하죠. 목소리로 상기시키고 기억에 남고. 그러면 노트 필기 방식 할 때보다 오래 걸렸다. 이건 오래 걸렸다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오래 걸렸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요. 상기하고 기억에 오래 남고 집중하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럼 노트 필기의 단점은 뭘까요?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데 반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어두면. 그리고 노트 필기를 딱 한 거에 얽매여요. 그래서 심화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돼요.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공부 다 끝났다고 위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누군가 정리를 해준 걸 도움을 받으니까 좀 수동적이에요. 이건 수동적인데 이건 적극적입니다. 저 화이트 필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거기다 현장성이 있는 거고 순간순간 기억을 하면서 응용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이고 현장성이 없고 천천히 정리를 하고 여러 번 쓰지만 반복해서 뭔가 관련성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지만 보여주는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공부 자체가 사용하는 공부, 활용하는 공부가 되고, 이거는 뭐라고요?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이거는 능동적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적용을 시키고 활용하고 이거는 입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 입력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력만 되는데 이거는 제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강의식 공부가 질문을 수월하게 답변하고 틀을 벗어난 거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적응 능력, 현실적인 거, 응용적인 거,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전적인 자세를 기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 필기하고 이 화이트보드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두 개를 쭈르륵 이렇게 놓고서 장점이든 단점이든 변화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쵸? 구체적인 경험으로 행동은 노트 필기에서 이걸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들, 그 변화되는 결과들, 무엇이 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명확해 보이지가 않아요. 더구나 새로운 공부법으로 얻은 새로운 삶, 너무 거창하고. 도전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이걸로 변화시켜서, 이런 자세로 변화시켜서 다음번에 밑에 있는 시험 공부나 시험 자격증 딴 것과 연결해서 면접을 하면 되는데,
이게 노트 필기와 화이트보드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좀 더 압축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송한데 공사 업무가 뭔가요? 이거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네, 뭔가요? 공무원 아, 공사, 교통에 관한 업무를 하겠지. 다음, 공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그 교통공사 업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가 지원한 직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 네. 여러 가지 직군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회계 쪽으로 지원을 한 거야. 자,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공사는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의 안전 편리. 당연한 건데 자소서에서 뭐 이렇게 이거를 안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공사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공사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핵심 역량은 무엇 때문에 어떤 점에서 책임감 그리고 어떤 점에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첫 번째 책임감은 그죠. 책임감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고 써주는 게 더 좋겠죠. 조금 더 해서 신뢰는 뭐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게 핵심 역량이라만 써놨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임감을 위해서 나는 책임감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책임감을 저는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만 썼어요. 핵심 역량은 이거고 책임감과 신뢰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자기소개는 안 했어. 여기도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가 없잖아. 저는 책임감을 이렇게 핵심 역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럴 때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공사 업무를 할 때 이런 걸 더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 봐봐. 자기소개는 없어. 물론 핵심 역량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두 개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자기소개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책임감, 신뢰 말고 두 개만 딱 썼는데 이렇게 이거 좀 더 좁혀서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핵심 역량인데 그 중에서 나는 이렇게 책임감과 신뢰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비교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이렇고 요 내용은 이렇고 요 내용은 이렇고 하지만 요거 두 개가 이런 것들을 포괄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핵심 역량에서 이 책임감과 신뢰만 쫙 써버리고 두 개만 썼죠. 네네. 나머지들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 하필이면 이 두 개를 골랐는지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면접할 때 이것까지 준비를 하셔야겠죠, 본인이. 이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이걸 선택한 이유 없잖아. 됐나요, 2번? 네네. 이렇게 해주면 시간 안에 이걸 또 고쳐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항상 늦게 올리면, 그치? 조언을 해줘도 또 고치기가 쉽지 않지. 자, 보시면 자, 공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서 네가 여태까지 준비한 건 뭐냐, 그치? 이것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조언 달고 있는 이분의 글이 평이하게 흘러. 왜 그러냐면 임팩트가 없어. 이 답변의 제일 첫 줄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써 있으면 답변의 제일 첫 줄은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장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한 문장으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문장 1번, 2번 했으면 이렇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최고의 이펙트 있는 문장으로 써주고 이걸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설득해서 써주면 되는데 이 한 문장을 뒷받침하는 저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공 과목 회계를 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을 통해 회계 풀어 우리는 실무에 들었다. 그런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취득했다. 그런 다음에 금전세무서 5일 현장 실습 나갔다. 재무제표 봤다. 그런 다음에 뭐 성실함, 인재, 됐어. 구체적인 경험 쓰는데 요거를 포커스로 이렇게 쓰고 역으로 나는 이게 제일 멋져 보이거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금전세무서 5일 현장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를 쓴 다음에 보통 이렇게 전공 과목 공부하고 방과후하고 회계를 취득했지만 그지? 이론에서는 이런 점을 느꼈었는데 실무에 가서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지? 지금 수양하면서 갖춰야 할 지식 태도를 습득하기에 노력 그지? 그래서 추가로 뭐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경험이잖아. 구체적인 경험.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포커스로 해서 써도 요거를 쓰고 이걸 가서 이런 이론은 짧게 쓰고 현장 실무에서 배워야 될 것, 추가로 공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은 굉장히 취업하려면 이렇게 다 써야죠. 네. 자소서랑 비슷해요. 본인에 속한 집단, 조직의 구성원, 요게 때, 무용 시간에, 이거 빼먹어도 돼요, 근데. 조별과제, 조장으로. 근데 애들이 왜 추천을 했을까? 궁금하네. 그러면, 노래를 정하고 안무를 짜려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노래 누가 정했을까? 노래로 하겠다는 다른 의견, 이게 좀 당연히 충돌이 있죠, 서로 애들끼리. 재미로. 그죠? 당연히 갈등, 대화만큼 좋은 건 없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견을 끌어냈을까? 그래서 타협이 안 되자 새로운 해결안,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래서 완성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는 이제 상황서술은 잘 돼 있어, 상황서술은 잘 돼 있는데, 내가 했던 구체적인 노력, 내가 했던, 그걸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뿔똥 잘 듣나? 어떤 절등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면서 해결안을 제시를 했을 때, 요거 한 개, 딱 하나. 의견을 들었고, 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 내 비중, 이 상황에서의 내 역할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이하게 써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자소서를 못 쓴 건 아니야. 굉장히 잘 쓴 거야. 심각하게 고민해서 잘 썼는데, 이 자소서로 인해서 득을 본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너무 평범해서. 이 자소서를 보고 나를 어필하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뽑아줄만 하지 않습니까? 인재가 아닙니까? 라는 거는 안 보인다는 거지. 너무 평이해서. 내 역할을 포커스로 더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적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글을 쓰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렇게 회계를 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 특성화고 학생일 가능성이 있거든. 이거 본인이 쓴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쓰고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식이나 해서 이거 잘 됐죠? 하면서 조금만 고칠 거 없어요? 하고 이렇게 됐는데, 상황적으로 이렇게 써와서 만약에 혼자 특성화하는데 누가 써준 거 도와주지 않고 본인이 혼자 쓰면 굉장히 능력 있는 애야. 근데, 잠재력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쓰던 방식은, 이렇게 내 역할을, 지금 상황 중심에서 내 역할 중심으로 어떻게든 연구해서 써줘야 되는, 그렇게는 안 된 거지. 자, 다음. 공사 입사 후 본인의 비전 목표, 이루기 위한 본인의 계획.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 저의 비전은 매사에 열정적,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안 쓰겠어, 누구나? 쓰죠. 이 자소서는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게 써줘야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베낄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써버리면 손해라는 거지. 네. 여기서 뭐지? 여기서 뭘 했을까, 이 안에는? 여기에서 입사한 다음에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그죠? 재경관리사 취득할 겁니다. 그럼 차라리 영어회화는 글로벌을 위해서 공부할 것이고, 당연히. 예?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더 공부할 거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요걸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독학할지,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독학할지, 또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 예? 나머지들은 다 너무 일상적인 거야. 지하철 안전 문제 해결하고 이걸 낼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 수 채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 자소서로 본인의 계획, 본인의 비전은 딱 이거 하나야.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학원은 합격하면 어디, 이걸 하면서 무슨 과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공부 중이고,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고, 컴퓨터 활용 등급 취급할 때 이건 언제 배울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기본적으로 노리는 게 뭐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써줘야 되는데, 너무 일상적인 말이 많아. 부드럽게 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임팩트를 줬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학생이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게 자소서다라고 생각하는, 그제? 자소서라는 것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이게 소개서가 자기소개라는 거지. 그냥 요 내용을 서술식으로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자기의 잠재력과 자기의 특징을 절실하게,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절실하게 써야 되는데 절실한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부드러운 느낌이야, 평이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일반적인 학생. 그리고 특별히 이게 이렇게 써주면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몇 개 없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하고 있고, 이게 어렵고, 이거를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고, 컴퓨터를, 이거를 좀 자세히 썼으면, 공부는 잘 되고 있나? 그 과목에서 뭐뭐 하고 있나? 현실적으로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독학으로. 그지? 아니지.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그럼 이거 컴퓨터 활용 능력을 취득할 준비하고 있는 걸 얘기해야지. 책을 지금 몇 번 보고 있고, 그래서 뭘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언을 하자면 1번. 문제가 있으면, 이 단락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첫 문장을 모아봐야 되는데, 2번. 이거는, 그러니까, 남들이 알고, 남들도 경험을 안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 이런 건 최대한 줄이고, 자기소개, 내 특징, 사소해도 상관없어. 자기소개, 자기가 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똑같아. 그러면 재경관리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은 공부 안 하냐, 남은. 다 해. 네.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써달라는 거지. 이게 자기소개라는 게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체적인 게 구체적인 게 이제 적다는 거지. 너무 추상적으로 부드럽게만 썼다는 거지. 3번.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1, 2, 3, 4, 5 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장이나 쓰는 스타일이나 흐름 자체는 그냥 부드럽게 썼어. 모험을 하기 시키면 조금만 고치고, 이상한 데만. 조금만 고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평이 뭐라고? 평이하다. 평범하다. 왜 그러냐? 자기소개가 아니라 일상적인 뭐라고? 자기소개에 쓸 글들을 썼다는 거지. 글자를 채워서. 자기에 대해서 어필하고 절실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안 보고 달을 보니까 이게 날카롭게 자기 특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손바닥이나 손바닥으로 저쪽이에요. 주먹 쥐고 하는 것처럼. 뭐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뭔지를 핵심. 근데 자기가 일부를 써도, 내 속에 일부를 써도, 행동하는 거 서너 가지 보면, 아, 제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잖아. 네.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돈산동 동화쌤이었습니다.